무엇이든 가능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달라집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걱정과 불안이 커져갑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달라지며 때로는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을 쉬고 젊은 세대들과의 차이를 느끼며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과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행복에서 멀어지는 일일까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질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변화들은 마음을 크게 흔듭니다. 건강의 변화, 사회적 지위의 변화, 인간관계의 변화까지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것 같아 허전함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을 보며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강조한 중용의 정신을 기억해 보세요. 중용이란 단순히 중간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깃대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을 보면서도 굳건히 중심을 지키듯 우리도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중이란 깃대를 의미합니다. 깃발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 중심에 있는 깃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의 중심축만큼은 더욱 단단해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의 평가나 성공의 기준에 민감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가치와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내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외부의 변화가 아무리 크더라도 내면의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습관의 힘을 믿어라. 사람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하라. 정약용의 이 말은 나이 들어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는 정약용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까지 만들어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에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더욱 의도적이고 의미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66일 동안 지속하면 자동적인 행동이 됩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한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명상하는 습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정약용은 독서야말로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청정한 일로 부귀하든 가난하든 인간이 독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위한 습관도 필요합니다. 매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오랜 친구와 만나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반복하면 그것이 쌓여 삶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의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라.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 정약용은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74세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배지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공부했고 경학, 역사, 지리, 과학, 기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어렵게 느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며 학습을 멈춥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어려워하며 젊은 세대와의 격차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성과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흥미와 호기심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해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 지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를 계속 성장하게 하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배움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혀보세요.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독서 모임에 참여해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세요. 기술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하는 법을 배우면 멀리 사는 가족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고 인터넷 쇼핑을 배우면 집에서 편리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SNS를 배우면 오랜 친구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역사나 철학, 문학 등 깊이 있는 공부도 좋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읽지 못했던 고전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세요.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 읽는 책들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수록 건강해집니다. 배움을 통해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면 인지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투자하라. 정약용은 내가 인간이면 모든 인간이 나와 같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고 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이나 재산보다도 따뜻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도 가족, 친구, 동료와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관계가 많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을 깊게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도 열린 마음으로 만나세요. 먼저 가족 관계부터 살펴보세요. 배우자와는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개발해 보세요.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간섭하려 하지 말고 조언자이자 친구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세요. 손자녀가 있다면 그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은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젊었을 때의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며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가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거나 함께 여행을 가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평생 교육원 수업을 들으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도 교류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균형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나누세요.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세요. 이런 상호작용이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하라. 알아야 할 것은 아침에 햇살을 받는 곳이 저녁에 먼저 그늘지고 일찍 꽃 피면 지는 것 또한 빠르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세상의 무상함을 이해했지만 그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커집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 잘못된 선택들, 놓친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이 과거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방해할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에 지배당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준비는 하되 지나친 걱정으로 현재를 망치지는 마세요. 건강 관리를 위해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며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계획을 세우되 그것 때문에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와 미래에 활용하세요. 실수와 실패도 인생의 일부이며 그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르름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가족의 따뜻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에 집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감이 커집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처럼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현재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과거의 당신도 미래의 당신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마음 챙김이나 명상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감각을 느끼거나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연습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세요. 어린 손자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수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절제의 지혜를 배워라. 욕심은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에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다스려야 한다. 정약용은 욕심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욕심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무욕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적절히 조절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용의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세요. 집안을 정리해 보세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 추억은 있지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세요. 이런 정리 과정은 단순히 공간을 정돈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정돈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옷장도 정리해 보세요. 많은 옷보다는 몇 벌의 좋은 옷, 자신에게 잘 어울리고 편안한 옷들로 구성하세요. 유행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세요. 나이가 들수록 품질이 좋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한 몇 명의 친구, 많은 모임보다는 의미 있는 몇 가지 모임에 집중하세요. 에너지와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정말 중요한 관계와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줄이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대신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음식에서도 절제를 실천하세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정약용은 한번 배불리 먹으면 살찔 듯이 여기고 한번 굶주리면 여윌 듯이 여기는 것은 천한 가축이나 그러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 적절한 절제를 실천하세요. 소비에서도 지혜로운 절제가 필요합니다. 필요에 의한 소비인지 단순한 욕망에 의한 소비인지 구분해 보세요. 구매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미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절제가 경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마음의 평안에도 기여합니다. 긍정의 힘을 기르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긍정적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평생 동안 순탄치 않았다. 벼슬에 올라서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뒤에는 나의 부활을 저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벼슬도 하지 못하고 고향에 머물며 여생을 보냈다. 그러나 나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긍정적 마음가짐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나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사회에서 은퇴하면서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 같고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화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세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대신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은퇴로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이제야 진정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회사의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입니다. 나이 들면서 겪는 변화들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긍정적 사고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좋은 일들에 집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갑니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라. 세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대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천했습니다.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했지만 자신의 학문적 신념은 꺾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의 기대, 사회의 성공 기준, 동료들의 시선에 맞춰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 미뤄둔 꿈들을 다시 꺼내보세요. 화가가 되고 싶었다면 그림을 시작하고, 음악가를 꿈꿨다면 악기를 배우고, 작가를 원했다면 글을 써보세요. 나이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행을 좋아했다면 새로운 곳들을 탐험하고, 봉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창업을 꿈꿨다면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보고, 교육에 관심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세요.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하뇌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이의 지혜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다른 세대의 생각도 이해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변화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에서도 극단적 입장을 피하고 중용의 정신을 발휘하세요. 자신의 신념은 유지하되 다른 사람의 견해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성숙한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조화에도 기여합니다. 자신은 길을 밝히고 행동은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세요. 이런 일관성이 당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라. 정약용은 힘든 유배 생활 중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강진에서 지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가르침을 주겠소? 라고 겸손해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부탁하자 언제 귀양살이에서 풀려날지 모르니 백성들을 위해서 글이라도 가르치기로 다짐하였다며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를 좌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업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에 감사하세요.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몸의 소중함을, 가족이 함께할 때는 몰랐던 관계의 소중함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감사할 거리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맛있게 먹은 아침 식사, 따뜻하게 비춰준 햇살, 길에서 만난 이웃의 인사 같은 소소한 것들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들에도 감사하세요.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 배운 교훈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기른 내적 힘들이 모두 당신의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도전 정신, 중년의 책임감과 성숙함이 모두 지금의 지혜로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가족에게는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친구들에게는 우정을 나눠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세요.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나라와 사회에도 감사하세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의료 서비스, 교통시설, 문화 혜택들이 모두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런 넓은 시각에서의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도 기르게 합니다. 영향력을 나누어라.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정약용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함으로써 후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제자들인 황상, 이시헌, 이중환 등은 모두 훌륭한 학자가 되어 스승의 학문을 계승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하며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기여하세요. 당신이 살아온 경험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성공했던 경험도 모두 다음 세대에게는 값진 배움의 자료가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등을 나누세요. 이런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지고 나이 들매 가치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면 그것도 나누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요리 교실을 열고, 바느질을 잘한다면 젊은 엄마들에게 가르쳐주며,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면 원예 지식을 나누세요. 이런 실용적 지식의 전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도 참여해 보세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학교에서 멘토 활동하기,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기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영향력을 나누는 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일회성 활동보다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라. 비범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쌓인 결과물이다. 정약용은 특별한 하루보다는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늦게 일어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시간을 정해서 지키세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씩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균형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운동은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근력도 유지시켜줍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불안이나 걱정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건강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세요. 명상이나 요가, 독서나 음악 감상, 친구와의 대화나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취미 활동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병들이 많으므로 정기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라. 인생은 빨리 달리는 자가 승리하는 시합이 아니다. 정약용은 인생을 경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는 자신만의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세요.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새로운 취미 익히기,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입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구분해서 세우세요. 단기 목표는 1개월이나 3개월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로 하고 장기 목표는 1년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들로 하세요. 단기 목표의 달성은 성취감을 주고 장기 목표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것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작은 목표라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일기 쓰기,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같은 작은 목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정약용도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성공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격려와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감도 생겨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 달성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일기나 사진, 영상 등으로 자신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면 나중에 돌아볼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어려울 때 동기부여도 됩니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라. 정약용이 말한 중용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 지나치지 않고 슬픔이 해롭지 않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평정심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큰 기쁨에 너무 들뜨지도 않고 큰 슬픔에 너무 침체되지도 않는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행복은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다양한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내면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슬픔이 올 때는 슬퍼하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기쁨이 올 때는 기뻐하되 그것에 도취되지 않는 지혜를 기르세요.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물질이나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을 기르세요. 큰 성공이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한 권,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아름다운 자연 등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비교를 멈추세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건강하고, 누군가는 더 부유하며, 누군가는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다르고 각자의 행복도 다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렌즈를 바꾸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약용이 보여준 것처럼 시련을 지혜로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바는 성실함이다. 속여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에게 성실하세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당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해를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해들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지혜와 더욱 넓어지는 마음으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인간의 삶은 독창성과 창조성에 의해 가치를 얻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더욱 행복해지는 비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